프랑스의 학자 자크 엘릴은 현대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전혀 다른 특징들을 가진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전통 기술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 활동 등 인간의 다른 활동들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대 기술은 그 발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것들은 좀 지금에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별로라는 소리죠. 아예 뭔 소리야? 전통 기술. 왜냐면 옛날에는 종교가 그거였잖아. 과학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 공대는 욕 겁나 먹었잖아요. 산업공상 해가지고 사, 농, 공, 상, 이게 과학 쪽이거든. 만들고 기술 이게 완전히 그냥 세 번째였잖아.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면 지린다. 그래서 발전 속도, 지역의 문화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사용하고 보편성 이런 거입니다. 결국 기술 좋아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엘릴이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한 인간이 더 이상 기술 발전을 시키지 않을 자유도,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없게 된 상황을 현대 기술은 이제 자율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이 기술 시스템의 관성에 의해 지속이 되고 그 과정에 인간의 결정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알아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소리죠. 우리가 이게 좋네 마네 이지랄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 지금은 어떻게 돼? 경제적 효율성 추구 관점, 그냥 무조건 돈이 되는 거 따라 운영하고 발전하잖아요. 뭐야 왜 치고? 인간의 가치나 필요는 효율성의 논리 앞에 무력하다.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술, 그런 게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게 돈이 안 된다면, 진짜 필요한데 돈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엘릴의 관점이에요. 엘릴은 현대기술 사회의 문제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기기를 사용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이거랑 무관하게 우리 삶이 이미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점을 꼽아요.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는, 그래 이게 뭐가 어때서? 여기 나옵니다. 기술에 점점 종식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되는데 이게 어때서? 개꿀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기술에 우리가 점점 더 잠식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스마트폰 뺐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면 걔한테 잠식당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 기술 개발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나 사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기술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개별 사람들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해. 그래 이러네요 저러네요, 근데 해봤자 그래서 핸드폰 안 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무 의미 없다고, 어쩔 수가 없어. 엘릴에 따르면 몇몇 기술들이 효율성 추구 관점을 거슬러 인간의 통제하에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이 자율적인 되는 흐름에 곧 묻혀버리거나 도리어 그 흐름을 돕는 식으로 교묘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엔 기술은 우리를 종속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가지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래 얘기를 해줘요 앞에. 그래서 이러해요. 하지만 하이데거가 간파했듯이 기술은 인간을 옥죄고 지배한다.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네. 미국의 기술 철학자인 랭돈 위너는 이렇게 자체 생명력을 가진 기술을 자율적 기술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가봐. 이렇게 기술 철학에서 인간과 기술이 관계를 모두 지배 통제 관계로 설명해 왔어요. 즉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도구적 관점.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기술이 인간을 도구화하든가 양자택일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지배 통제 관점에서 해석된 이유 중 하나는 서양 철학의 오래된 주제 객체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라는 주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기술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연과 세상을 통제한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철학 때문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고 옥죄한다는 생각은 서양 철학에서는 항상 주체와 객체가 있기 때문이죠. 하는 놈이 있으면 당하는 놈이니까. 하는 놈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놈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봐야 되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관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을 인간의 목적 혹은 인간의 기술 목적으로 국한하는 관점을 처음으로 탈피한 과학자는 프랑스의 질베알 시몽동이래요. 이름이 몽동이야? 자, 어디 갔어? 그는 실용적인 목적을 기술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기술의 특성이 집합체라는 점에 있다고 봤대요. 뭔 소리야? 기술의 집합체가 뭐냐? 기술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얘기 뭐냐면요. 기술이 무언을 발전시키면은 이게 마인드맵처럼 막 이런 거를 연결해 준다는 거야. 그럼 또 이게 연결을 해주고 이게 연결을 해주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물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기술이 인간과 다른 대상, 즉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위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도와주는 애다. 주체와 객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연결고리라는 거죠. 기술이. 그 다음에 이 프랑스네 다 브루노 라투르는요 이걸 더 발전시켰대요.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비판했다. 어쨌든 전에 있던 거 다 비판. 전자는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구성된다는 사회주의적 입장, 후자는 입장인데 어쨌든 다 비판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지배를 하네, 기술이 지배를 하네 다 비판 때리는 거예요. 왜?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인간과 같은 행위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라는 것도 우리를 연결해주는 어떤 행위자, 의인화한 거죠. 그는 인간 사회가 기술 없이는 구성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어. 그럼 종속된 거 아니야?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친구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인간의 기술 관계를 지배 통제하는 틀에서 인식하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종속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발전해가는 대상이다, 뭐 관계를 유지해주는 대상이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다르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끝입니다. 이 지문은.